어릴 적 꿈이 있었다. 공주가 되는 꿈. 그것은 행복한 가정에서 사랑받는 딸로 자라던 시절의 순진한 바람이었죠. 하지만 그 꿈은 20살의 봄날 갑작스러운 사고와 함께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순간에 잃은 그날, 나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가족도 집도 꿈도. 남은 건 차가운 현실과 함께 내 가슴에 박힌 날카로운 증오뿐이었죠. 무심한 세월이 흘렀어요. 빈곤과 고독 속에서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처럼 재벌가 장남 장지훈과 마주쳤죠. 그는 내게 다가와 미소를 지었고 나는 그 미소 속에 숨겨진 교만을 읽었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만남은 사실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20해 동안 준비한 복수의 첫걸음이었어요. 한민서 씨,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요. 당신이 내 운명이라는 걸. 장지훈의 달콤한 고백에 미소로 답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짓으로 가득 찬 것을 알면서도 결혼 제안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유명 재벌가의 장남과 가난한 직장 여성의 결혼. 모두가 현실의 신데렐라 이야기라며 부러워했죠. 민서야, 내가 어떻게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가니? 복 받은 거야.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웃었어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결혼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획된 것인지. 장씨 가문에 들어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과 분노의 밤을 지새웠는지.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걸어가는 내 모습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순백의 드레스 아래 검은 복수심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죠. 장씨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미소 지으며 축하했어요. 특히 서 회장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살폈지만 나는 가장 공손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녀에게 인사했습니다. 결혼 후 장씨 가문의 화려한 저택에 들어섰어요. 넓은 거실, 호화로운 가구들, 그리고 곳곳에서 느껴지는 부와 권력의 냄새. 이곳은 내 부모님의 죽음을 가져온 사람들의 보금자리였죠. 밤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복수의 계획이 실현되기 시작한다는 흥분과 두려움으로. 매일 밤 모두가 잠든 후 비밀 노트를 꺼내 오늘의 관찰과 다음 계획을 기록했어요. 가장 아래층 서랍 깊숙이 숨겨둔 작은 노트엔 장씨 가문의 약점과 비밀들이 하나둘 채워져 갔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기가 되었고 나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죠. 이 집에 들어오는데 20해가 걸렸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거울 속 내 모습에게 속삭였습니다. 얼굴에 피어오른 미소는 차갑고 결연했어요. 복수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시댁에서 맞는 첫 생일. 서 회장은 규모를 크게 잡았습니다. 겉으로는 새 며느리를 환영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재계 인사들에게 장씨 가문의 위세를 과시하려는 의도였죠. 나는 그 의도를 꿰뚫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자리를 첫 번째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오늘 민서 며느리 생일상에 정성을 다했으니 모두 즐겁게 식사하세요. 서 회장의 말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파티가 시작됐어요. 나는 가장 얌전한 모습으로 모든 하객에게 인사했습니다. 특히 지훈의 회사 동료들에게 지나치게 공손할 정도로 예의를 갖추었죠. 그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재벌가의 시집 온 것만은 평범한 여자. 식사가 한창일 때 미리 준비해둔 계획을 실행했어요. 지훈의 태블릿을 우연히 떨어뜨리고 화면이 켜진 채로 바닥에 굴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에는 지훈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증거가 고스란히 드러났죠. 이게 뭐야? 지훈의 아버지가 태블릿을 집어들며 소리쳤어요. 순간 식탁은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서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나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떨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태블릿을. 그날 밤 장씨 가문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훈은 회사 자금 유용 혐의로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서 회장은 분노에 차 집안을 휩쓸고 다녔어요. 나는 겁에 질린 얼굴로 방에 숨어 있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첫 번째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그 태블릿은 왜 내가 갖고 있었어? 지훈이 내 방으로 들이닥쳐 날카롭게 물었어요.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부탁했잖아요. 생일 파티 사진 좀 찍어달라고. 지훈은 더 할 말을 잃고 방을 나갔어요. 그는 자신의 비밀이 폭로된 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믿고 싶었겠죠. 하지만 그건 철저히 계산된 첫 번째 공격이었습니다. 장씨 가문의 권력 구도를 흔들기 위한.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서 회장은 날 미심쩍은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그녀의 날카로운 직감이 뭔가를 감지한 걸까요? 나는 가장 순종적인 모습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어제 일로 가족 분위기가 이렇게 되어 정말 죄송해요. 내 잘못은 아니지. 우리 아들이 저지른 일이니. 서 회장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었죠. 그래도 괜찮아요. 내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이 집에 들어온 이유, 이 가족에 접근한 목적을 아직은 아무도 모르겠죠. 그날 밤 또다시 비밀 노트를 꺼내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 달성. 장지훈, 이사직 박탈. 다음 목표는 서 회장의 신뢰 얻기.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이 내 복수를 지켜보는 듯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지켜보고 계신가요? 당신들을 위한 정의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지훈의 몰락 이후 서 회장은 경영에 더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나를 가까이 두기 시작했죠. 아마 지켜보기 위함이었겠지만 그것은 내게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민서야, 오늘 임원회의에 같이 가자. 새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들 궁금해하더구나. 서 회장의 제안에 공손히 고개를 숙였어요. 내면에서는 승리의 환호가 울려 퍼졌지만 겉으로는 겸손함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의 시작이었죠. 시어머니의 오른팔이 되어 내부로 침투하는 것.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어요. 그들의 눈에 나는 그저 운 좋게 재벌가에 시집 온 평범한 여자일 뿐이었죠. 얼마나 큰 오산인지 모르겠네요. 나는 가장 조용하고 겸손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장지훈의 아내 한민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모든 내용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특히 인사 문제가 거론될 때는 더욱 집중했죠. 임원들의 말투, 서 회장의 반응, 숨겨진 갈등 구조까지. 모든 정보는 내 무기가 되었습니다. 민서, 너 꽤 꼼꼼하구나. 필기도 정확하고. 회의가 끝나고 서 회장이 내 노트를 흘깃보며 말했어요. 나는 부끄러운 듯 웃었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씩 신뢰를 쌓아가는 거죠. 어머님,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지훈이 회사를 떠난 후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요. 서 회장은 잠시 날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나는 인사팀 업무를 보조하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도움이었지만 실제로는 인사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죠. 내가 원하던 바로 그것.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서 회장의 신뢰를 완전히 얻었어요. 그녀의 말투, 성격, 약점까지 모두 파악했죠. 그리고 조금씩 내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의 측근들을 하나둘 제거하고 회사 내부의 비리를 조금씩 수면 위로 드러내게 했어요. 어머님, 이분은 제 생각에 회사의 충성도가 낮아 보여요. 최근 행동을 보면. 내 은근한 제안에 서 회장은 항상 귀를 기울였죠. 그렇게 나는 장씨 가문의 내부에 균열을 만들어갔어요. 가장 충성스러운 며느리의 모습으로. 어느 저녁 지훈이 술에 취해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나를 노려봤어요. 뭐야, 넌 대체. 어머니 곁에서 뭘 하는 거야? 당신을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 있게. 거짓말이 너무나 쉽게 흘러나왔어요.
지우는 여전히 날 의심하지 않았죠. 그저 자신의 지위를 잃은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뿐이었습니다. 그가 알았을까요? 내가 그의 파멸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를 거예요. 아무도 모를 테니까요. 밤이 깊어질수록 나의 계획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비밀 노트에 오늘의 성과를 기록하며 미소 지었어요. 내부 인사권을 장악하고 서 회장의 신뢰를 얻었으니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죠. 장씨 가문의 가장 큰 약점을 공략할 때가 온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복수의 길은 멀고 험했지만 이미 절반은 온 것 같았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동안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어요. 바로 장지호의 존재였죠. 지훈의 동생인 그는 형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순수하고 정직하며 가족의 비즈니스보다는 자신의 예술 세계에 몰두하는 사람. 민서 씨, 형수님이 회사 일로 고생이 많으시네요. 어느 날 저녁 지호가 내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순수한 관심이 담겨 있었죠. 나는 공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을 도울 수 있어 다행이죠. 형수님은 정말 대단해요. 우리 어머니도 형수님을 무척 의지하시더라고요. 지호의 칭찬에 가볍게 웃어넘겼지만 그의 시선이 내게 머무는 것을 느꼈어요. 이상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경계해야 할 대상인가 아니면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인가. 사실 지훈과의 결혼은 처음부터 정략 결혼이었어요. 그는 내게 진심 어린 사랑을 준 적이 없었죠. 결혼 초부터 외도를 일삼았고 나를 그저 집안의 장식품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 목표는 사랑이 아니라 복수였으니까요. 형수님,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인데 받아주세요. 어느 날 지호가 작은 풍경화를 건넸어요. 푸른 바다와 하얀 등대가 그려진 그림이었죠. 왠지 모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림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고마워요, 지호씨. 그의 눈빛이 밝아졌어요.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죠. 진심 어린 감사함과 따뜻함.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감정에 휘둘릴 여유는 없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호와의 대화는 점점 늘어갔어요. 그의 순수함과 예술에 대한 열정은 내 얼어붙은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갔죠. 종종 그와 함께 미술관에 가거나 그의 작업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형수님은 왜 형과 결혼하셨어요? 어느 날 지호가 불쑥 물었어요. 나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평소처럼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거짓말이 너무 쉽게 나왔어요. 하지만 지호의 눈빛은 내 말을 완전히 믿지 않는 듯 했죠. 그는 형보다 더 통찰력이 있었나 봅니다. 형수님을 제대로 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호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조여왔어요. 처음으로 복수의 계획에 의심이 들었죠. 지호만은 다른 걸까? 하지만 곧 머릿속에 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사고 현장에서 피범벅이 된 채 누워있던 모습. 그 기억은 내 마음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괜찮아요. 결혼은 각자의 선택이니까요. 그날 밤 비밀 노트를 펼쳤을 때 손이 떨렸어요. 지호의 이름 앞에 무슨 표시를 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아니면 동맹, 혹은 그냥 순수한 영혼. 지호만은 나도 모르게 속삭였어요. 그러나 바로 고개를 흔들었죠. 감정에 흔들려선 안 됩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왔으니까요. 복수의 길에서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지호가 아무리 순수하고 따뜻하다 해도 그는 여전히 장씨 가문의 일원이었습니다. 내 부모님을 죽음으로 모은 그 가문이. 창밖의 달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마치 내 마음처럼. 지호에 대한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갔지만 나는 계획을 계속 진행시켜야 했습니다. 다음 타깃은 서 회장의 비밀이었죠. 그녀가 숨기고 있는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지호만은 다치지 않게 해야겠어. 그날 밤 처음으로 계획에 예외를 두기로 했어요. 유일한 양심의 가책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에 대한 감정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그 결정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서 회장이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날카로운 직감이 뭔가를 감지한 것 같았죠. 내가 너무 빨리 움직였던 걸까요? 어쩌면 지호와의 관계가 그녀의 의심을 샀는지도 모릅니다. 민서야, 내 부모님에 대해 들려줄래? 내가 우리 가족이 된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내 과거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구나. 어느 날 저녁 식사 중 서 회장이 갑자기 물었어요. 순간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렸을 때 사고로 두 분 다 잃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죠. 안타깝구나. 어떤 사고였니? 서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그녀가 이미 뭔가를 알고 있는 걸까요?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제가 10살 때 일이었죠.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20살 때 일어난 일이었고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죠. 장씨 가문의 기업 확장 과정에서 일어난 산업재해였습니다. 불법 공사로 인한 건물 붕괴. 그 자리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날 이후 서 회장은 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 같았어요. 비서들이 내 과거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고 때로는 낯선 사람들이 내 행적을 조사하는 것을 발견했죠.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서 씨, 괜찮으세요? 요즘 어머님이 형수님을 많이 물어보시던데. 지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는 담담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이 궁금해하시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서 회장이 내 정체를 완전히 파헤치기 전에 행동해야 했죠. 그래서 그날 밤 서 회장의 서재에 몰래 침입했습니다.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서류들을 뒤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20해 전 산업재해 관련 서류들. 장씨 그룹이 정부 관료들을 매수해 책임을 회피한 증거였죠. 내 부모님의 죽음을 단순 사고로 처리한 문서들. 손가락이 떨렸어요. 20해 동안 찾아 헤맨 진실을 드디어 손에 넣은 거죠. 그 증거들을 조용히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것이 장씨 가문을 무너뜨릴 열쇠였으니까요. 다음 날 서 회장이 나를 서재로 불렀어요. 그녀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죠. 민서야, 너에 대해 조사해봤다. 내가 20살 때 부모님을 잃었다는구나. 교통사고가 아니라 건물 붕괴 사고로. 순간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진 것 같았죠. 네, 맞아요. 그 사고가 우리 그룹과 관련 있다는 걸 알고 있니? 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의 눈에서 불안감을 읽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 처음부터요. 순간 서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것 같았죠. 내가 우연히 이 가문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 우리 집안 노리고 들어온 거지. 서 회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나는 침착하게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그 말 증명하실 수 있으세요? 그녀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어요. 하지만 그 분노 뒤에는 두려움도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겠죠. 그들이 저지른 죄가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 없어. 내 눈을 보면 다 알 수 있으니까. 서 회장이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그녀의 뒷모습이 갑자기 늙어 보였습니다. 권력과 부로 무장한 강인한 여성이 아니라 과거의 죄를 안고 사는 노인처럼. 그래도 내가 우리 가문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나는 이런 위기를 수십 번도 더 넘겨왔으니까. 그녀의 말에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서 회장은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었죠. 20해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 순간을 위해 살아온 나를. 어머님, 차 한 잔 드릴게요. 긴장을 푸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내가 내민 차를 서 회장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이 의심을 이기고 말았죠. 차를 마시는 그녀를 보며 내심 안도했어요. 차에 넣은 약은 천천히 효과를 발휘할 테니까요. 건강에 치명적인 약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혈압을 서서히 높여 몸에 무리가 가게 할 약이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기다렸지?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서 회장이 차를 마시며 물었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정의요.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는 것.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서 회장의 말에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어요. 두 눈에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죠. 저한테는 단순해요. 당신들이 내 부모님을 죽였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겁니다. 갑자기 서 회장이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약의 효과가 생각보다 빨리 나타난 걸까요? 아니면 격한 감정 때문일까요? 괜찮으세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차분했어요. 이것도 계획의 일부였으니까요. 서 회장이 몸을 휘청이더니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의식이 있었지만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죠. 도와줘. 그녀의 간절한 눈빛을 바라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20해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지만 막상 마주하니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복수의 달콤함, 아니면 인간으로서의 죄책감. 하지만 곧 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랐고 마음을 다잡았죠. 네, 어머님.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야 비로소 응급실에 전화했어요. 서 회장은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와 고혈압이 원인이라고 했지만 진짜 원인이 내가 준 약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모를 겁니다. 병원에서 지호를 만났어요. 그의 얼굴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형수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서재에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시더니 지호의 따뜻한 손이 내 어깨를 감쌌어요. 그의 위로가 진심으로 느껴져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지호는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고 그의 가족에 대한 사랑은 진심이었으니까요. 괜찮아요, 형수님. 자책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원래 혈압이 높으셨어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수의 길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지호를 대할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지훈을 마주쳤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고 의심에 가득 차 있었죠. 어머니와 무슨 이야기를 했지? 당신 아버님에 관한 이야기요. 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고와 관련해서.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알고 있었을까요? 그의 가족이 저지른 죄에 대해. 그의 눈빛으로 봐서는 무언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 회장이 쓰러진 후 장씨 가문은 혼란에 빠졌어요. 경영권 다툼이 시작되었고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갈등이 표면 위로 드러났죠. 나는 그 혼란 속에서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님의 회복이 더디시네요. 가족 회의에서 우울한 얼굴로 말했어요. 서 회장은 여전히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하기 힘든 상태였죠. 그녀의 자리를 누가 대신할 것인가를 두고 임원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일단은 내가 어머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게 맞아. 지훈의 아버지가 말했지만 다른 임원들은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업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흥미롭게도 몇몇 임원들이 내 의견을 물었습니다. 민서 씨는 어떻게 생각하나?
요즘 서 회장님과 가장 가까이서 일했잖소. 내가 가진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착한 며느리 역할을 완벽하게 해낸 결과였죠. 저는 회장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대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호한 답변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임원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던진 셈이었죠. 그렇게 장씨 가문의 내부 분열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지호는 이런 상황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었어요. 그는 권력 다툼에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어머니의 건강만을 걱정했죠. 그런 그의 모습이 더욱 순수해 보였습니다. 형수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지호가 나를 불렀어요.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가 무언가 알아챈 걸까요? 네, 물론이죠. 조용한 카페에서 지호와 마주 앉았어요. 그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형수님. 아니, 민서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긴장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진지한 눈빛이 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 형수님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가족이 형수님에게 한 일에 대해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지호가 알고 있었던 거죠. 내 부모님의 사고와 장씨 가문의 관련성을. 무슨 말씀이신지 다 알아요. 형수님의 부모님 사고가 우리 회사 때문이었다는 거. 아버지의 서류를 우연히 본 적이 있어요. 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죠.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복수의 대상이 내게 사과하다니. 언제부터 아셨어요? 얼마 전이요. 처음엔 믿기 힘들었지만 진실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형수님이 우리 가족에게 말을 끝맺지 못하고 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내가 복수를 위해 이 가문에 들어왔다는 것까지 알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나를 경계하시는 건가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호는 고개를 들고 진지하게 내 눈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이해해요. 제가 형수님 입장이었다면 저도 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예상치 못한 대답에 할 말을 잃었어요. 그의 이해심은 내 마음의 벽을 조금씩 무너뜨렸죠. 이해한다고요? 당신 가족을 파괴하려는 사람을. 우리 가족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니까요. 지호의 말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내가 찾던 정의가 이런 방식으로 인정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적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죠. 솔직히 저는 형수님이 우리 가족에게 들어온 진짜 이유를 알면서도 형수님을 좋아하게 됐어요. 지호의 고백에 가슴이 떨렸어요.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이었죠. 복수의 대상 중 하나와 감정적으로 얽히는 것은 지호 씨, 억지로 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저 알아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날 이후 나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복수의 목표는 여전히 확고했지만 지호에 대한 감정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그는 내 어둠을 알면서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밤마다 비밀 노트를 펼치면 망설이게 됐어요. 계획대로라면 장씨 가문 전체를 무너뜨려야 했지만 지호만큼은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감정이 나약함일까요? 아니면 인간성의 회복일까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창밖의 별들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내 안의 갈등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서 회장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의사들은 심각한 뇌 손상으로 완전한 회복은 어렵다고 진단했죠. 장씨 가문의 위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렸어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지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따뜻했죠. 오늘 저녁 시간 있으세요? 제 작업실에 와주시겠어요? 평소와 다른 진지한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업실에 도착하자 지호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우연히 발견한 건데요. 형수님께 드리고 싶어요. 상자를 열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안에는 내 부모님의 오래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고 전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들. 그리고 사고 관련 뉴스 클리핑들. 어떻게 이런 걸 찾아봤어요. 형수님의 과거를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숨겨온 진실도. 지호의 눈에 슬픔이 어렸어요. 그는 내 손을 잡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건 아니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다만, 진실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상자 속에는 더 충격적인 것이 있었어요. 사고 당시 조작된 보고서와 장씨 그룹이 사고를 은폐한 증거들. 지호가 직접 찾아낸 것들이었죠. 왜 이런 걸 내게 주는 거예요? 당신 가족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지호는 슬프게 미소 지었어요.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니까요. 제 가족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요.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순수한 영혼이 내 복수의 대상일 수는 없었죠. 복수심과 진실한 감정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지호 씨, 난 지금까지 당신 가족을 무너뜨리기 위해 살아왔어요. 내 모든 행동은 복수를 위한 계산이었고, 알아요. 다 알면서도 형수님을 이해해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던 지호가 결국 말을 이었어요. 사랑해요. 잘못된 시작이었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그 말에 눈물이 흘렀어요. 20년 동안 얼어붙었던 내 마음에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수의 불길도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죠. 너, 대체 누구야? 지호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마치 내 진짜 정체를 알고 싶다는 듯이.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고백했습니다. 내 부모를 죽인 사람들 곁에서 웃으며 살아왔어요. 당신들 덕분에 나는 복수의 여왕이 됐어요. 지호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지만 놀랍게도 비난은 없었어요. 그래도 형수님의 마음 어딘가에는 진심이 있었길 바라요. 적어도 저에게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복수에 집착했던 내가 정말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호를 바라보니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지호의 작업실을 나오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장씨 가문에 대한 복수는 계속하되 지호만큼은 지켜야겠다고. 그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 유일하게 순수한 영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지훈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냉랭했죠. 동생과 즐거운 시간 보냈나? 무슨 말씀이신지. 다 알아. 내가 우리 가문에 들어온 진짜 이유도 동생과 눈이 맞은 것도. 지훈의 눈빛이 매서웠어요. 그는 내 비밀 노트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담긴 그 노트를. 이걸 보고 정말 놀랐어.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다니. 내가 그럴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모든 게 들통날 줄은 몰랐습니다. 지우는 노트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비웃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복수의 여왕. 폭풍우 치는 밤이었어요. 창밖으로는 번개가 번쩍이고 빗소리가 요란했죠. 지훈과 나는 거실에서 대치 중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내 비밀 노트가, 내 손에는 서 회장이 숨겨온 비리 증거가 들려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든 게 끝났어. 내 정체가 밝혀졌으니. 지훈의 말에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끝난 건 당신들이에요. 이 증거들이 언론에 공개되면 장씨 가문은 몰락할 테니까요.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자신의 가문이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 잘 알고 있었죠. 서 회장이 쓰러진 후 내부 갈등으로 이미 위태로운 상황이었으니까요. 거래를 제한하지. 내 노트를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대신 그 증거들도 묻어두자. 지훈의 제안에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과의 거래는 의미가 없어요.
약속을 지킬 리 없잖아요. 갑자기 지호가 들어왔어요. 그는 우리의 대치 상황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죠. 무슨 일이에요? 지훈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지호를 향해 말했어요. 내가 사랑한다는 여자의 정체를 보여주고 있었지. 처음부터 우리 가문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걸. 지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어요, 형. 그리고 그건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지훈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그는 자신의 동생이 적의 편을 들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나 봅니다. 바보 같은 놈. 내가 그런 감상에 빠져 있는 사이 우리 가문은 무너지고 있어. 지호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또 희생될 거예요.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서 회장의 상태가 위독하다는 내용이었죠. 지우는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고 지호와 나는 남겨졌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지호가 물었어요. 나는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걸 끝내야 해요.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그 다음에는요? 복수가 끝나면 민서 씨는 어디로 가실 건가요? 지호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20해 동안 오직 복수만 생각하며 살아왔기에 그 이후의 삶은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직 모르겠어요. 저와 함께 갈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호의 제안에 놀랐어요. 그가 여전히 나를 원한다니. 어떻게? 내가 당신 가족을 무너뜨리려 했는데도. 사랑은 그런 거니까요. 잘못된 시작이었지만 우리가 느낀 감정은 진실이었어요. 그의 말에 눈물이 흘렀어요. 복수의 계획 속에서도 지호에게 느낀 감정만큼은 진심이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모든 일이 급박하게 진행됐어요. 서 회장이 세상을 떠났고 내가 수집한 증거들은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장씨 가문이 오래된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주가는 폭락했어요. 오랫동안 준비한 복수가 마침내 성공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승리감보다는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복수가 내 부모님을 돌아오게 하진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지호. 그를 다치게 했다는 죄책감도 컸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혼 절차가 진행됐어요. 지우는 마지막까지 분노했지만 더 이상 어떤 방해도 할 수 없었죠. 언론과 검찰이 장씨 가문을 신게 탔게 되었으니까요. 이혼 후 유산의 일부를 받아 떠나기로 했어요. 법적으로는 당연한 권리였지만 그 돈의 일부는 내 부모님과 같은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지호가 찾아왔어요. 그의 손에는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죠. 가시기 전에 이거 읽어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지호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함께 갈 생각은 없으신가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미안해요. 하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지호의 눈에 희망이 반짝였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기다릴게요. 얼마나 걸리든. 다음 날 아침 모든 짐을 챙겨 그 집을 떠났어요. 마지막으로 돌아보니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20해 동안 준비한 복수는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감정도 얻었죠. 증오만으로 가득 찼던 마음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스며들었으니까요. 택시 안에서 지호의 편지를 펼쳤어요. 그의 정갈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서에게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들어온 이유를 알게 됐을 때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당신의 복수는 정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이에 피어난 감정은 진실이었다고 믿습니다. 당신의 눈빛이, 미소가, 때로는 슬픔이 담긴 침묵까지도 거짓일 수 없었어요.
당신은 이제 자유를 찾았습니다. 복수의 사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길에 제가 함께할 수 있다면 더없이 행복하겠지만 그건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만은 진심이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언제든 돌아오고 싶다면 제가 여기 있을 거예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며 지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지호의 순수한 마음이 내 단단한 껍질을 완전히 깨뜨린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다른 감정도 느낄 수 있게 되었죠.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님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멀리 떠나려고 했지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잠시만요, 생각해 볼게요. 가방에서 부모님의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행복하게 웃고 계신 두 분의 모습. 오랫동안 이 사진을 보며 복수를 다짐했지만 이제는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정말 내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셨을까요? 증오와 복수에 사로잡혀. 아버지, 어머니. 이제 끝났어요. 당신들을 위한 정의는 이루어졌어요.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마치 부모님도 내게 미소 짓고 계신 것 같았죠. 더 이상 무겁고 어두운 감정이 아니라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기사님, 강남역으로 가주세요. 결심했어요. 지호에게 바로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그를 완전히 떠나지도 않을 거예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한민서로 살아가기 위한 시간. 복수의 화신이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서.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흘러갔어요. 빌딩들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밝은 햇살. 20해 만에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작은 원룸에 짐을 풀고 창가에 부모님 사진을 놓았어요. 그리고 지호가 그려준 그림도 함께. 푸른 바다와 하얀 등대가 있는 그 그림은 이제 내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거울 속 내 모습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복수가 아닌 진정한 삶의 시작이었죠. 지호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젠가는 그에게 돌아갈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 전에 스스로를 찾아야 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비밀 노트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이제 더 이상 복수의 계획을 적지 않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적기로 했습니다. 오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살 시간이다. 펜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복수의 여정은 끝났지만 진정한 삶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어딘가에 지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한 달 후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장씨 가문에서 받은 유산으로 만든 재단이었죠. 그날 재단 개소식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지호였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이 재단, 정말 의미 있는 일이네요. 당신 덕분이에요.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지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는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죠. 지금은 제 손을 잡아주실 수 있나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과거의 증오가 아닌 미래의 희망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지호와 함께 걸으며 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가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으니까. 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의 미소에서 진심 어린 사랑을 느낄 수 있었죠. 이제 복수의 여왕이 아닌 그냥 한민서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태양이 서서히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노을빛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는 모습이
지호의 손을 잡고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복수는 내게 정의를 가져다 주었지만 사랑은 내게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고. 그리고 이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볼까요? 지호의 질문에 미소로 답했어요. 이제 진정한 시작이었으니까요. 복수의 끝이 아닌 사랑의 시작. 20해 동안의 어둠을 지나 마침내 빛을 향해 걸어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이제 저도 행복해질게요. 지켜봐 주세요.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복수의 여정은 끝났고 이제 사랑의 여정이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여정은 어쩌면 처음부터 내가 정말로 찾고 있던 것인지도 모르겠네요.